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소중한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정흥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이현정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득자 저자이자 흥버튼 대표인 정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이제 책을 다 읽었어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이현정 TV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도움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또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투자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부동산이나 이 투자 이런 쪽 관심이 많습니다. 또 경매 쪽에 아주 유명한 우리 현정님과 함께 이 시간 해서 너무 좋고요. 또 말하기 그리고 설득,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유익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돼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작가님 책을 대화의 종속도 있고 네. 앞에 책들도 읽었는데 네 번째 책은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특히 첫 번째 챕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대화로 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이 또 신기한 게도 제 설득자 가장 맨 앞편이 아름답게 세일즈한다인데 거기에 또 주인공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정님께 영감을 받아서 또 책도 썼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수강생 분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교육한 지 이제 한 13년 정도가 됐어요. 2025년 기준으로. 근데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느끼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 돈이라는 수단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성취감이나 내가 쓸모있는 그 감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생활을 하기 위해 서는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모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 사람을 내 편으로 잘 만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우친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재미있고 기분 좋게 이룰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를 창출하는 설득의 비법 이런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부를 창출하는 설득의 비법이라는 말이 사실 처음에 되게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첫 장에 지금 제 얘기도 있고 어떤 분에게 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을 상대를 하잖아요. 이 고객이라고 하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아마 내부 직원이 고객일 수 있고 또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분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 경매를 하는 분도 그렇고 집을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때 협상도 하고 가격을 얼마로 할까 흥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을 잘하면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정한 방법으로 서로가 잘 되는 그 방법을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게 저도 모르게 그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중개사님한테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가 가능한지 우리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낙찰 받기 전에. 그럼 중개사님한테 이게 얼마에 매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사장님 제가 이 물건 낙찰 받아오면 사장님께서 이거 3억에 매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고객이 되겠다는 말을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그 자체로 또 고객과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설득이 실패가 되면 아예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겠죠. 저만 하더라도 저에게 이런 유튜브 출연 제안이나 또는 강연 제안 이런 걸 되게 많이 받는데요. 보통은 제안에 그치고 이제 설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설득은 뭐냐면 딱 한 문장이에요.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 거기에 따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대체로 자기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도 예를 들면 이현정 TV 나와주세요 라고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는 예를 들면 안 좋은 예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 나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그런 메일이나 이런 제안하는 메시지 같은 걸 봤을 때 거기에 나가면 정흥수는 뭐가 좋지? 흥버튼은 뭐가 좋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은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를테면 이현정 TV에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경매나 부동산, 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말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흥버튼님은 말하기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유익한 내용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분들도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흥수님이 원하는 다정한 세상을 더 이룰 수 있는 말하기를 부동산 쪽에도 투영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이번에 나와주시면 설득자 신간, 홍보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너무 좋다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설득할 때 상대방이 이거라면 무엇이 좋은가 이 생각을 반드시 하는 게 좋죠. 제가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명도 이야기가 좀 떠올라요. 명도는 거기에 살고 있는 낙찰받은 물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박하고 또 거절하고 또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상대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거절 앞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그 명도하는 상황에서 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주로 집주인이 원하는 거는 이 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도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협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는 빨리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점유자는 더 머물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사비를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 궁금한 게 그 점유자가 거기 집주인일 수도 있고 또는 세입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둘 다 내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둘 다 어떤 사람이 있던 집주인이던 임차인이던 둘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딱 상상하면 왠지 약간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될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10분 정도면 얘기가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이제 제가 점유자예요. 네, 만약에 이제 배당받는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진짜 쉽거든요. 자식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보증금을 어떻게 받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선생님을 만나뵈러 온 것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낙찰을 제가 며칠 날 받았고 잔금 납부를 한 날은 예를 들어서 12월 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후인 1월 5일경에 선생님께서 배당을 받게 되실 텐데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고 또 제가 인감 도장 찍어서 드리면 법원 가서 보증금 전액 다 배당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네. 제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4장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설득의 힘이라는 편에 아주 여러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 또는 반박하는 사람 우리가 그럴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반박에 휘둘릴 때가 나가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계속 아웅다웅 다투게 돼요. 근데 방금 현정님이 이야기를 한 건 앞으로 그 점유자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미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쭉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이나 거절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례한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가씨 결혼하셨어요? 이런 질문 요즘 시대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교육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장은 뭐냐면 저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말은 해선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대화가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무례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또 반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반박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반박에 대응하거나 하면 계속 마찰만 생기거든요. 근데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반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해결 방법은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무례하다라고 또는 반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어떤 이유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또 새로운 말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부산에 한번 롯데백화점 강연을 이제 종종 가는데요. 이제 부산 지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님이 바로 아가씨 결혼하셨어요? 혼자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례한 질문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요 기사님? 여쭤봤어요. 아가씨 혼자 온 거 같은데 만약 혼자 왔으면 제가 아직 시간 남으면 거기 가는 길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어서 와. 원하면 드라이브 시켜주려고 했죠.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마침 거의 여유 있게 1시간 정도는 비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고 기사님 하면서 정말 그 해안 도로로 지나가면서 쫙 갔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반박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할 때도 종종 이런 질문도 받아요. 강사님, 발음을 그렇게 너무 야무지게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제가 발음을 하면 신뢰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발음을 알려드릴 때 그런 반박을 받아요. 근데 이럴 때도 사실 기분 나빠하면 분위기가 흐려지고 제가 그 반박에 또 반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질 텐데 저는 또 설득해요.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발음을 잘하면 정말 좋은 점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쉽게 알아듣고요.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잘 들어서 본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면 수긍을 하고 바로 열심히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 반박하거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요. 명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나가기 싫은 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그 순간 감정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결국 그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말을 뱉었다고 해서 그 감정을 휘말린 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것도 저는 말의 힘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여겨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사실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명도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줄 건지를 먼저 정하고 가면 그분들이 어떤 반박을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런 중요한 순간 우리가 특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경매 현장에서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비언어적인 것도 필요할 거고 말할 때도 이렇게 또박또박 차근하게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원활하게 또 명도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또 하나 제가 명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명도할 때 이분을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을 내쫓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기왕이면 나를 만나서 명도를 당하게 되시면 물론 수동태가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명도를 당하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심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분도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설득이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분은 내가 왜 나가?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나가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침착하고 가능한 따뜻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럴 때도 조금의 팁이 있다면 부정어를 최대한 먼저 줄여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왜 제가 나가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막 따져 묻다 보면은 우리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더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이 정도의 공감의 표현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불편하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은 오히려 대화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 있죠. 저는 이런 영상 만들었어요. 신뢰될 걸 알면 묻지를 마시라. 왜냐면 그런 질문을 딱 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바로 뭔가 가시가 곤두세워져요. 이런 것처럼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주의할 표현들은 부정어를 최소화하기 그리고 더 다정한 표현을 먼저 하는 거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한다든가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30분 정도만 시간 내어주시면 앞으로 명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반갑게 밝게 또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훨씬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점유자분들 처음 만날 때 다들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 멤버님들은 말을 못 하겠어요. 자꾸 말을 먹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딱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득자에도 똑부러지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똑부러지게 말하는 게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딱 3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 발음이 중요합니다. 똑부러지는 사람은 그 태도도 있겠지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특히 경매할 때 나는 좀 체구가 작아요. 저는 여성이에요. 또는 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리다고 생각해서 분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발음만이라도 똑부러지게 하면 입을 열었을 때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히읗 소리를 잘 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하.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는 거. 하하. 특히 히읗이 왜 중요하냐면 주체적으로 말을 할 때 하다 동사를 자주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했어요? 저는 친구가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게 됐어요. 되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죠. 이것보다 하다, 주체적인 동사. 친구가 친구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체적인 동사를 쓰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려면 하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히읗에서 또렷하게 발음을 하면 사람이 명료해 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히읗. 특히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바람 소리를 탁 내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렷한 인상을 박은 채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좋죠. 2번째, 똑부러지는 방법은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용한 팁이기도 한데요.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면접 보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 그렇다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세요. 이거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설득자를 보고 너무 재미가 있었고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부터 이러면서 한 문장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추임새라고들 알고 있는 간투사 같은 게 들어오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걸 없애는 방법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 문장마다 서술어를 하나씩만 넣는 거죠. 제가 설득자를 봤는데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직장에도 적용할 게 많고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면 사람이 잘 알고 있다, 유능해 보인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을 쪼개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째 꿀팁은 뭐냐면 똑부러지는 인상을 줄 때 그 사람이 논리적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인 사람들은 존재감이 있죠. 근데 이때 여러분 뭔가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발음도 분명하게 했어요. 눈도 정확히 보면서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자꾸만 뻐기거나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나이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고 싶다면요. 이때 쓰는 3번째 방법입니다. 한자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거는 틀린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징징거리는 느낌이 날 수 있죠. 이때 한자어를 쓰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가합니다.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우리가 순 우리말보다 한자어를 써다 보면은 왠지 유식해 보입니다. 네. 왠지 어명 같으네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라서 입에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작가님이 알려주신 꿀팁들을 이용을 하셔서 똑부러지게 명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님은 설득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프롤로그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저는 원래도 정말 열심히 썼어요. 네, 프롤로그를 원래도 좀 주로 보는 편이고요. 항상 책을 선택할 때 프롤로그를 보고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설득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설득은 부를 창출하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설득은 다정한 언어다. 맞습니다. 책의 전체 내용이 이 프롤로그에 다 담겨 있고요. 사실 이 깊은 내용들은 책에 빠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 그래서 설득자로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득자가 제가 1년 넘게 정말 열심히 집필을 했고요. 특히 좋은 점이 제가 강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리더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그들에게만 알려줬던 비법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걸 세상에 공개하자.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고 부를 축적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쓴 책이니까 꼭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설득자, 이제 막 출간한 정말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입니다. 작가님이 저한테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기 서서 아깝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정TV 구독자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 현정 대표님 만나게 된 계기도 또 이 설득 하는 말하기를 위한 수업에서였어요. 이때부터 저 역시도 경매에 대한 관점도 더 밝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알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각을 전환시켜준 사람은 저에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왔고요. 또 이현정 TV가 앞으로 훨씬 더 번창할 텐데 이렇게 초기에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제가 대신 너무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유튜버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영상도 자주 보는데 알찬 이야기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영상을 보고 그냥 듣지만 말고 현실에도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 또 현정님이 하는 수업이나 멤버십 이런 때도 참여하시면 옆에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 현정님은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언덕이 되어주는 게 좋다. 나의 특기는 돌봄이다. 그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원하는 많은 것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작가님 옆에서 말하기가 조금 떨렸는데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말하기에 그 정수이신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영광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